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죠.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신규 확진자가 700명을 넘었기 때문에 확진자 상황 비롯해서 지표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아침 정부가 백신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시간이 충분하다면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신규 확진자 707명 내용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예, 내용적으로는 700명대가 지난 12일 전에 747명이 나왔던 때로부터 오늘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월요일은 일요일 날 영향 때문에 검사 건수가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538명이 나왔는데요. 통상은 화요일이 되면 검사 건수가 회복되면서 희석 효과가 있긴 하지만 다소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에는 월요일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방송을 하면서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거의 190명이나 더 늘어나면서 700명대를 찍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검사 건수가 통상 평일날에 45,000건 정도 되는데 오늘 707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은 검사 건수는 36,000건 정도 되니까 9,000건 정도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번 주 수목금토에 많이 나올 거라 그랬는데 예상은 적중했지만 목금토에는 다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백신 1차 접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차 접종이 여전히 7.61%, 전 국민 대비 394만 2,775명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사회에 계시거나 요양병원 등에 계신 고령자분들 또 고위험군들께서는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고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감염될 경우 상당히 위중증에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이런 분들 위주로는 조심을 해야 되는 위험 구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권역에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개별적인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이 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관련해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증가할 경우에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수도 있다. 이런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제 8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또 방역당국이 언급한 것은 저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넘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뭐 확진 환자 숫자 그리고 위중증 환자의 숫자, 사망자 숫자, 백신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고 하더라도 방역 상황이 좋아지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많으면 700명대, 적으면 500명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방역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동량과 접촉량을 조금 줄이면 상황이 조금 정체되었다가 다시 연휴 그리고 이동량과 접촉량을 시민들이 늘리면 다시 늘어나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정부가 방역 단계를 격상한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뚜렷한 방역 효과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격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선뜻 동참해서 이동량과 접촉량을 줄일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 정도로 일단은 하는 것이 방역당국의 또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방금 설대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예를 들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추세대로라면 이번 주 금토나 혹은 다음 주 수목금 정도에는 800명대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좀 위기감도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없이 그리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서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진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지금 악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여전히 60세에서 75세 어르신들 중에서 백신 접종 예약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분들이 있다면 꼭 백신 접종 예약을 좀 독려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인도 지킬 예. 수 있고 가족도 지킬 수 있고 공동체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백신 접종률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차피 이게 또 인센티브랑도 연관이 되니까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요. 교수님 그러면 어차피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을 해도 크게 우리가 얻는 실익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강 기자님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바입니까? 필요성 저는 전적으로 없을까요? 동의하고요. 예. 강 기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너무 우리가 코로나19와 긴 시간을 같이 보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제 저녁 시간 이제 어떤 실제 현장에 방송을 내보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긴장감이 이완이 되어서 거리두기를 하기가 사실상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강화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심지어는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보다 득이 훨씬 많으면서 향후로도 우리가 경제,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백신 접종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소상공인을 살리고 가족도 지키고 나 자신도 지킬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백신 접종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희생도 적고 가장 효율적이면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백신 접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 우리가 아마 집중해야 될 것 같고 특히 2차 접종도 매우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속도감 있는 1차 접종이기 때문에 이제는 백신도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방역 당국도 속도를 높여야 되겠지만은 접종 대상자분들도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정부에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일반 주점과 헬스장, 노래방의 영업시간 제한을 11시나 자정까지 연장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맥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서울시나 수도권 그리고 전국의 유행 양상이 좋아지는 방향이 아니라 나빠지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나 서울시에서 자꾸 방역을 완화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시민들한테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 경제를 생각하는 오세훈 시장이나 뭐 서울시 공무원들의 마음은 뭐 공감이 되지만은 네. 지금은 이럴 타임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좀 돋보이려면 그리고 서울시가 좀 잘한다 소리를 들으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보다 좀 더 강력한 백신 인센티브 같은 걸 창의적으로 내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방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예. 전혀 준비가 안 된 지자체장 같아요. 고민을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좀 답답합니다. 완화하기보다는 지금 일단 타이밍이 아니고 백신 접종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을 더 내놔야 한다. 네, 제가 필요하면 개인 과외라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적으로 상황에서. 동의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지역 사회에서의 감염 상황이 확진 상황이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염 확산이 될 가능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방송에서 이 방역 상황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자체장들께서는 방역의 기조를 무너뜨리기보다는 방역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뭔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께서도 지금 이렇게 서울시만이 어떤 형태의 기존의 방역,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하는 방역 기조에 를 다소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일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백신 접종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백신 접종의 속도를 어떻게 더할 것인가, 그것이 인센티브가 되었던 다른 방식이 되었던 이것이 결국은 서울시에 있는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서울시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확산이 더 된다 이러면은 이게 무슨 서울시에 도움이 되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또 타이밍상 전혀 적절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재고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네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에 자가검사 키트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자가검사 키트를 도입한 이후에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 검사 키트에서. 그래서 PCR 검사를 했더니 확진자 27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자가검사 키트 도입을 한 것의 성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그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이 27명만 국한에서 본다고 하면 예. 일단 그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여러 번 짚어드렸는데 자가검사 키트가 갖고 있는 이제 에러가 너무 높다는 거죠. 자, 둘로 나눠 보겠습니다. 하나는 본인은 감염되지 않았는데 검사 결과가 양성일 수도 있고요. 본인은 실제로는 확진이 되었는데 검사 결과가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다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본인은 실제로 감염이 안 됐는데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그렇지만 본인이 접촉한 사람에게 쓸데없는 행정력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본인은 정작 감염이 되었는데 자가검사 키트로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감염 확산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든 맥락은 다 생략이 된 채로 27명을 자가검사 키트로 확인을 하고 추가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확진되었다라고만 보는 거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상황이 있을 거고 여기에 얽힌 문제는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7명 나왔다는 것만 국한에서 본다고 하면 일단 긍정적이다. 긍정합니다. 저도 받아들입니다. 다만 숨은 내용까지를 다 얘기한다고 하면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할 만한 것은 아니다.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PCR 검사 이것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를 통해서 매우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국가고 매우 정확한 결과를 신속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되는 방식의 그런 것이 자가검사 키트가 아니라는 점 다시 강조드립니다. 예. 실제로 저는 방역 전문가나 혹은 방역에 직접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방역 전문가나 방역 실무자들이 헛웃음을 지으면서 시장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죠 라고 하는 식의 방역은 사실은 하나마나한 방역이고 오히려 현장의 방역에 힘을 빼는 조치거든요.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의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한 검사는 현장의 실무자들한테는 그런 반응을 얻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형적으로 정치에 의해서 잘못된 방역 방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맥락을 좀 두 분이 짚어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두 분이 강조해 주시는 게 이런 상황 속에선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빨리 높게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